반도체 하면 엔비디아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지난 6개월 동안 주식시장에서는 브로드컴이 엔비디아를 완전히 아웃퍼폼하고 있다. 퍼포먼스도 브로드컴이 압도를 하고 있고 밸류에이션도 브로드컴이 엔비디아보다 2배 이상 비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많이 오른 주식보다는 안 오른 주식을 더 좋아하시고 그러면 엔비디아가 상대적으로 좀 안 오른 주식이 되겠죠. 지금이야말로 엔비디아를 사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저는 좀 완전히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찐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찐쌤 김진입니다. 오늘은 이제 시장 전반의 투자 아이디어들을 심도 있게 풀어보는 필살기 시간인데요. 최근에 이제 미국이랑 사우디랑 어떤 투자 협정을 한다. 뭐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도장을 꽝 찍은 건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면서 미국에서부터 조금 반도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다시 엔비디아인가? 뭐 이러면서 엔비디아가 시장에서도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도 다시 또 엔비디아에 대한 이야기가 거론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럼 다시 이제 엔비디아를 사야 되는 것인가? 엔비디아가 중심이 서는 것인가? 뭐 이렇게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지난 6개월 동안 이미 주식시장은 주가를 통해서 반도체 시장, 특히 AI 반도체 시장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시장의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엔비디아 이렇게 관성적으로 생각하는 태도는 그렇게 좋은 태도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필살기 시간에서는 이 AI 가속기 반도체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 사항을 점검을 해보고요. 이후에 그러면 어떤 투자 관점을 가져갈 수 있을지 그리고 더 넓혀서 우리나라 반도체에서 하이닉스가 되겠죠. 어떤 관점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난 6개월 동안 AI 반도체 시장은 실제로 주가로도 의미 있는 변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이제 그동안 몇 번 정도 보여드린 그래프가 있는데요.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지난 6개월 동안 엔비디아하고 브로드컴의 주가를 한 화면에 그린 건데요. 아쉽게도 이 파란색이 엔비디아고요. 빨간색이 브로드컴입니다. 보시면 딱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주가의 퍼포먼스 자체가 브로드컴이 엔비디아를 완전히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난 6개월간 수익률로 따져본다고 하더라도 브로드컴이 한 플러스 41% 정도 되는 것 같고 엔비디아는 한 마이너스 4.9%, 마이너스 5%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엔비디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반도체 하면 엔비디아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지난 6개월 동안 주식시장에서는 브로드컴이 엔비디아를 완전히 아웃퍼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밸류에이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트레일링 퍼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엔비디아는 44배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브로드컴은 111배입니다. 그러니까 퍼포먼스도 브로드컴이 압도를 하고 있고 밸류에이션도 브로드컴이 엔비디아보다 2배 이상 비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많이 오른 주식보다는 안 오른 주식을 더 좋아하시고 그러면 엔비디아가 상대적으로 좀 안 오른 주식이 되겠죠.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브로드컴보다 절반 이하로 싸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엔비디아를 사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저는 좀 완전히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브로드컴이 밸류에이션 자체가 훨씬 더 비쌈에도 불구하고 주가 퍼포먼스가 더 좋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브로드컴의 경제 상황이, 브로드컴의 경영 상황이 엔비디아의 경영 환경보다 훨씬 더 좋다. 이거를 저는 말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브로드컴의 에이직 반도체 상황이 엔비디아의 범용 GPU 상황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이다. 라고 시장은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생각한다고 하면 지금 안 오르고 싼 주식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경영 환경에 놓여있는 브로드컴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가를 보면 브로드컴의 환경이 엔비디아의 환경보다 더 좋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나오고 있는 걸까요? 일단 좀 두 회사를 구분을 하자면 엔비디아도 에이직 반도체를 하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구분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일반적으로 좀 큰 틀에서 나눠보면 엔비디아는 범용 GPU 반도체 회사로 그리고 브로드컴은 주문형 반도체 즉 에이직 반도체 회사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AI 학습의 과정에서는 잘 알려진 대로 범용 GPU의
활용도가 높지만 추론의 과정에서는 ASIC 반도체의 활용도가 훨씬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해 하반기부터 AI 인프라의 수요의 축이 학습에서 추론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많거든요. 이제 훈련 비용 자체가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데 조금은 더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죠. 실질적인 인프라 투자를 하기보다는 사후 학습이나 뭐 파인 튜닝과 같이 훈련 비용을 효율화할 수 있는 쪽으로 학습의 수요는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추론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속적인 성장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시장 조사 기관인 옴디아의 경우에는 AI 학습 수요 같은 경우에는 2027년까지 한 연평균 9% 정도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 반면에 추론 수요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25%의 고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AI 인프라 수요가 학습에서 추론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전개되고 있고 이게 바로 가장 크게 브로드컴과 엔비디아의 경영 환경의 차이인 것 같고요. 이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가 퍼포먼스의 차이도 나타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추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대규모 리소스를 사용하는 훈련의 경우에는 사실 좀 일회성 성격이 강하지만 추론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반복적인 수요를 창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AI 모델의 진화법칙이라는 거 있잖아요. 무슨 로. 이 진화법칙이 학습에 더 많은 데이터를 쓰면 발전을 한다라는 학습 중심의 스케일링 로에서 추론 과정에서 시간을 더 많이 들이면 AI 모델의 성능이 더 좋아질 것 같다라는 추론 중심의 타임 스케일링 로로 발전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큰 틀에서의 기술의 발전 그리고 연구의 발전이 바뀌고 있는 부분이 첫 번째 요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우리의 핵심적인 주제와 맞닿아 있는 부분인데 AI 에이전트 시대의 진입도 큰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AI의 사용자가 많아지고 이 사용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실제는 이제 추론 수요가 더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AI 에이전트, AI 소비라는 건 결국 보다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AI 모델을 수요하고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론 수요가 학습 수요보다 더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즉 우리가 그동안 이제 계속 AI 소비 사이클을 이야기했고 AI 소비 사이클의 진입을 이야기했는데 그것 때문에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의 주가 퍼포먼스 차이가 나오고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두 가지 요인이 결국은 이제 큰 경영의 환경의 변화 그리고 그 안에서의 세부적인 변화로 인해서 브로드컴과 엔비디아의 주가 변화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의 성장 모멘텀은 감소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현재 상황 딱 현 시점만 놓고 보게 된다면 혁명적인 변화가 없다면 일단은 브로드컴이 굉장히 훨씬 유리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우린 절대 단정 짓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이 AI와 관련된 기술 특히 이쪽은 그 발전 속도가 너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혁명적인 부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절대 단정 지어서 생각하면은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엔비디아가 이제 하반기에 블랙웰 울트라라고 GB300이라는 반도체를 출시할 예정인데요. 요거는 추론에 보다 더 최적화된 범용 GPU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성능 테스트를 해보면 엔비디아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주요 ASIC 반도체하고 비교할 때도 압도적인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반기에 추론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반도체가 ASIC에게 밀렸던 추론 시장의 일종의 헤게모니를 다시 되찾을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다만 이거는 그냥 지금 무조건 엔비디아를 믿고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낙관하기보다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그런 게 주가 퍼포먼스의 차이로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시각을 수정하는 태도 이런 게 우리 투자자에게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건 엔비디아의 이야기뿐인 거고 실제로 그만큼 성능 수준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ASIC 반도체가 더 발전해 줄 수도 있는 거고 또 엔비디아의 이 블랙웰 울트라의 생산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압도적인 성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ASIC 반도체를 계속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블랙웰 울트라가 나온다고 해서 여기에 기대를 해서 선제적으로 너무 많은 기대와 너무나 많은 낙관을 엔비디아에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엔비디아에게도 추론 시장에 기회윤이 있다는 것까지만은 알고 있으면 되겠죠. 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AI 에이전트 다음 사이클로 이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피치
피지컬 AI 단계에서는 또 우월한 포지션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단순히 반도체 칩뿐만 아니라 다이나모라는 추론 엔진 스택도 엔비디아가 보유하고 있고 카이버렉이라는 서버 아키텍처도 엔비디아가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피지컬 AI로 가면 굉장히 유용해진다고 합니다. 또 토르라는 추론 플랫폼도 가지고 있어서 피지컬 AI 쪽에서의 연구가 훨씬 앞서 있는 건 엔비디아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의 부정적인 흐름 때문에 무조건 단정 짓고 성장 모멘텀 끝났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흐름이 실제로 오게 되고 정말 주가에 조금이라도 반영되기 시작할 때 그때 관심을 가지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현 시점에서는 추론 시장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은 에이직 반도체가 엔비디아의 범용 반도체보다 앞서서 더 좋은 경영 환경을 누리고 있다. 그냥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부진에 빠지면서 우리나라 하이닉스 주가도 부진한 상태인데요. HBM의 경우 어떻게 될까요? HBM 같은 경우 학습뿐만 아니라 추론 시장에서도 굉장히 높은 수요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실제 실적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다만 여기 이제 학습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장률이 조금씩 둔화된단 말이죠. 성장률이 조금씩 둔화되다 보니 학습을 통해서 매출됐던 HBM의 성장률도 둔화될 것이고 이게 추론 시장이 아무리 커진다고 해서 요 둔화되는 부분을 100% 상쇄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하이닉스의 주가가 또 제한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또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 하나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범용 메모리 쪽에서 글로벌 2위의 기업인데 이거는 사실 보면 관세와도 너무나 밀접한 비즈니스 영역이고 그다음에 글로벌 경기와도 가장 밀접한 비즈니스 영역이에요. 근데 이 관세 때문에 기업들의 IT 투자 축소 위험은 아직까지는 제거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 주가만 생각을 해보면 AI 추론 시장이 확장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포인트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정적인 요인 특히 AI 학습의 둔화보다는 오히려 이제 관세 그리고 경기와 관련한 부분에서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막혀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어찌됐든 AI 추론 시장이라는 곳에서의 성장이라는 모멘텀은 존재하기 때문에 관세, 경기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정말 많이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주가에다 다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때부터는 오롯이 추론 시장에서 HBM 수요 증가에 따라서 또 주가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초고속 AI 가속기 반도체에 채용되는 HBM이 하이닉스가 훨씬 앞서 있는 건 사실이고 엔비디아에 납품을 못하니까 그런데 삼성전자의 HBM이 다른 에이직 반도체에 적극적으로 채용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듣지 못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HBM을 납품하는 건 중국 AI 가속기나 아니면 AMD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삼성전자가 미국의 기술에 의해서 발생되는 AI 투자가 활발해지는 상황에서는 조금 여류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대신에 중국의 AI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삼성전자의 메모리나 삼성전자의 HBM의 매출 증가가 기대가 되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세나 뭐 이런 이슈에도 불구하고 사실 삼성전자는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박스권에 갇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AI 투자가 보다 본격화되고 이런 흐름들이 삼성전자의 전체적인 환경에서 불확실성들이 좀 제거가 되고 시장 흐름이 좋아지는 거겠죠. 그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중국으로의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보다 더 구체화되게 되면 그게 이제 아마 우리 수출 동향으로 확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 박스권이 뚫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수 관련 대형주보다는 조금은 기대 포인트를 가지고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필살기에서는요. 최근 조금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 AI 반도체에 대해서 실제적인 좀 변화 상황들, 현재까지 전개되고 있는 시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변화 상황들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자를 할 때요. 제가 제일 조심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기존에 강했던 종목을 관성 쪽으로 다시 사고 투자에 대한 관점을 그 종목에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이 바뀌고 실제 시장의 흐름이 바뀌면 그 종목들의 흐름도 바뀔 텐데 우리는 너무 관성적으로 과거에 있는 종목에게 매달려 있다 보면 좋은 투자 기회를 놓치기도 하고 시장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항상 투자를 할 때 내가 너무 그냥 관성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난번에 강했던 종목들을 너무 중심으로 사고하고 있는 거 아닌가 환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 이야기도 그 차원에 조금은 더 중점을 두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조금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제 이야기가 정답은 분명히 아닐 거고요. 하지만 나름 열심히 준비해서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이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찐생 김진이고요. 찐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